우선은 제가요, 온라인 교과서를 좀 먼저 좀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만 다양한 또 원격과 관련된 컨텐츠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수업이 좀 변화가 좀 돼야,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만의 약간 그냥 수업 철학을 좀 담은 여러 가지들을, 활동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온라인 교과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거는요, 왠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1차원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체육 시간에 활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100% 온라인 교과서로 100% 이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오늘 좀 고민거리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1, 3학년 전부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리고 2022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교육과정의 큰 주안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또 강조하게 되는 게 또 2022 교육과정의 또 컨셉이다 보니까요.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사례와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화면 공유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지금 원격 온라인 교과서 뭔가 선도학교 제가 오타가 좀 났는데 선도학교와 관련된 그 대상 연수 역량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체육 수업을 좀 실천한다. 이게 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 두껍잖아요. 혹시 교과서는 활용하시나요? 다 하셨어요? 잘 활용 안 하시죠? 어쩌다가 제가 또 교과서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저는 다른 선생님보다는 조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되게 충분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 동료나 주변 선생님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체육 교과서를 한 번도 안 펴본 그런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근데 수업 시간에 분명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실 수업은 이론 수업, 그리고 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는 약간 실기 수업, 이렇게 약간 이분화된 그런 현 시점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수업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있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냥 아이들한테, 사실 요즘은 저는 체육관에다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거 다 연결 안 해요. 그냥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서도 그냥 다 보여주고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시범을 봐야 되는데, 체육 선생님이 모든 종목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시범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체육 수업을 좀 신청하는데, 지금 현재 방향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2008년도에 이때 디지털 교과서 원형을 좀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3년도 정도까지 해서 여러 가지 그 교과서들이 이제 교과별 시범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게 됐던 거고, 굉장히 예전이죠. 그리고 2014년도서부터는 이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 적용을 하게 되었었고, 지금 이제 2018년도서부터 저는 19년도서부터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돼서 조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일반 학교에 확대 적용이 되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특히 체육과 관련돼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이 오히려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교과서의 최대 장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려운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다 시범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또 나이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그 종목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보여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시범들을 어떤 영상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걸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교과서를 보면 조금 더 좀 쉬워요. 근데 교과서 자체도 가져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안내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그걸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것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안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과서의 최대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교육과정에 실현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율권이 조금 보장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 20% 정도를 교사의 자율권으로 하게 되었고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조금 더 추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교육과정 다 재구성하시잖아요.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고 그런 그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내가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겠다. 아니다. 나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는 난 가르치겠다. 아니다. 내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적용해가지고 내가 가르치겠다. 이제는 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교사의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교사 교육과정에 실현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교사가 직접 구성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런 교과서 혹시 그런 거 해보셨죠? 자료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논술형 평가 한다거나 뭐 이론 시험 할 때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자료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업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걸 내가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잖아요.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 사실 농구 하나만 가르쳐도 농구가 한 책 한 권인데 그걸 내가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사실 방대해요. 그 중에 일부분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내가 요거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를 교사가 직접 한번 구성해 본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진리를 배운다라는 저는 이 온라인 교과서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디지털 교과서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이거를 추진하려던 거였었는데 하필이면은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격 수업을 통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장점을 한번 채팅방에다가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좀 적으니까 원격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격 수업의 장점? 가장 좋은 장점 뭘까요? 그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원격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장점이 없나요? 학생들이 그 자료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을 몇 가지 좀 찾아보죠. 그 안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찾기가 어려우면은 이걸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꼭 이걸 내가 이렇게 뭐 화면상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패드를 활용해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의 장점을 최대한 장점화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원격 수업에서의 장점도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격 수업에서의 장점을 정리 한번 해봤어요. 저는 실제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자마자 학교에서 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선도학교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먼저 하겠다. 혹시 원격 수업 때 EBS 클래스나 이런 거 쓰셨나요? 어떤 거 쓰셨죠? 네. 전우진 선생님은 EBS 클래스를 쓰셨고, 김효준 선생님은 어떤 거 쓰셨어요? 플랫폼을? 줌 처음서부터 바로 줌으로 하셨어요? 네. 바로 그냥 쌍방향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이학습터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여러 가지 뭐 원격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초반에는 EBS 클래스로, 처음 많은 학교들이 썼었어요. 줌이나 이학습터로. 그냥 선생님이 거기다 수업 내용을 딱 정리해 놓으면은 아이들은 거길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원격 연수 듣는 것처럼, 아이들이 거기다가 문제도 풀고, 뭐 글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했었는데
너무 좋죠. 그걸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쌍방향이 아니고 단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같이 이 같은 시간에 공간은 달리해도 같은 시간 안에 뭔가 쌍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단방향으로만 되다 보니까 이게 피드백도 즉각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과 단점이 또 공존하더라고요. 원격 수업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건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표현이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한다거나 의사 표현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원격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소통하면서 수업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장점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학생과 소통하면서 말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말하기 좀 껄끄러우면은 그냥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숫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오늘 지금 너의 그 감정이 좋으면 가장 좋으면 10점, 가장 낮으면은 1점. 자, 하나, 둘, 셋 하게 되면은 한번 지금 현재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그냥 한번 채팅방에다가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가 있죠. 실시간 출결 확인이 가능하다. 이건 쌍방향의 경우에만 줌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 연습 시 마이크 끄고 할 수 있어서 또 조용하기도 하고요. 또 수업 방해가 없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냥 교실에 우리가 가끔씩 타교과 선생님들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운동장에서 수업 안 하고 교실 수업하면 좀 편하지 않나요? 왜 편하겠어요? 우선 관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얘네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타교과 선생님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경험하면은 이때 체육 선생님이 되게 힘들구나를 통제가 안 되니까 그걸 그때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또 장점은 수업 방해가 크게 없다. 그것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심한 학생들의 참여가 높다라기보다는 소심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이 원격일 경우에는 조금 낮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 또 감염병 예방 및 학생들의 피로도 뭐 완화가 될 수 있겠죠. 학교를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또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썼던 글이 한번 기사화가 됐는데, 이 체력 격차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학습 격차, 학력 격차는 다 고민하는데 체력 격차가 벌써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김효준 선생님 지금 몇 학년 가르치세요? 손가락으로. 2학년. 전우진 선생님은? 1, 2, 3학년 다 가르치세요. 네. 힘든 저도 지금 현재 저는 2, 3학년을 가르쳐요. 2, 3학년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과거와 너무 달라졌죠. 과거의 어떤 활동량이랑 지금 너무 달라졌고, 저는 지금 현재 학생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고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사고도 많고, 체육대회를, 지난주에 한번 치렀는데, 아이들의 그 체력 수준이 진짜 완전,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김현우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화면 켤 수 있을까요? 김현우 선생님. 아직 지금 버퍼링이 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교실 수업과 같이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해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위치되었던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가 있다. 이상하게 평상시 말을 안 하더니 꼭 그냥 그런데 인터넷에다 뭔가 댓글 달거나 그 다음에 어디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잘하는 애들이 있죠.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내 대면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글로는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걸 또 장점화 시킨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의사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팅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모든 학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죠. 자, 오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기대치를 한번 볼게요. 1에서 10을 채팅방에다 한번 써볼게요. 기대치 낮다 1, 오늘 기대치 높다 10, 그러면 10인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해서 채팅방에다가 숫자를 써라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오늘의 수업에, 오늘 강의의 기대치? 네. 뭐, 어찌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채팅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의견 수렴 가능하다. 지금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그런 원격 수업이나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했을 때 장점을 그냥 뭐 끄집어 내본 거예요.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돼서 나태한 생활을 할 수 없고, 제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는, 이거는 쌍방향의 경우에 그 시간 안에 이런 원격 수업 상황에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쌍방향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또 만약에 EB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랑 좀 비슷하죠. 넷플릭스. 예전에는 어떤 정규 시간에 내가 볼 수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은 이 넷플릭스는 내가 그냥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포맷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수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견 제시 및 의견 수렴과 지식 전달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죠. 원격 수업하는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디지털 교과서를 김효준 선생님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활용을 해보셨나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전우진 선생님도 혹시 해보셨나요? 아, 처음이세요? 어, 완전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우진 선생님은 이미 경험하셨어요. EBS 클래스처럼 하시면 돼요. EBS 클래스처럼. 이게 그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기본 포맷이구나. 이것도 되는 거고, 김효준 선생님도 맞아요. 줌을 계속 수업을 했다. 누구나 지금 다 경험을 했어요. 누구나 다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내가 수업을 교과서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줌으로 수업하실 때, 자, 나 따라해라. 손목발목 돌리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쌍방향으로만 진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교과서를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PPT를 또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을 준비한 적도 있겠죠. 아이들한테 이런 영상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농구의 역사를 가르칠 때, 뭐 축구의 역사를 가르칠 때, 내가 운동장에서 수업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봐서 활동지도 있죠. 옛날에는 종이 출력물로 해가지고 활동지를 나눠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기 안에서 이 활동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앞으로는 다 100% 전국에 있는 지금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1, 2학년들이 다 있어요. 지금 벌써 지금 다 태블릿 PC라든가 뭐 아이패드나 학교별로 좀 기종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김효준 선생님은 어떤 걸 지금 구축이 돼 있죠? 크롬북? 네, 크롬북 사용합니다. 크롬북. 크롬북. 전우진 선생님은 아직 못 받았어요? 아, 그러면 선도학교에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한번 체험하는 학교가 이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면은 지금 전혀 그런 지원 없이 그냥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냥 뭐죠? 그냥 태블릿 PC 같은데요? 그죠? 네, 태블릿 PC로. 네.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초간단은 이 모든 교과서가 다 PDF로 받을 수 있죠. 출판사에서 다 보내줘요. 아니면 출판사에 연락하게 되면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PDF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클릭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요 장면만. 근데 교과서의 한계가 뭐예요? 그냥 그림이잖아요. 하나의 그냥 한 장면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영상을 집어넣어도 되고, 기존에 유튜브에서 많이 잘 만들었던 것들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그걸 한 세트로 좀, 묶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한때는 제가 2020년도에 초반에 막 유튜브 보니까 막 선생님들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때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 났었거든요. 제가 지금 톡방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3,000명 톡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전국 단위에서 지금 그런 그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채팅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체육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그 학교에만 있지.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 카톡방이거든요. 보세요. 네. 이거 체육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 방이에요. 지금 3,000명이 들어있죠. 3,000명.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 지금 뭐 기간제 선생님 모십니다. 아니면 운동장에 라인 마카 어떤 게 좋은가요? 그 다음에 뭐 셔틀러 음악은 좀 있나요? 최신 거 있나요? 뭐 지금 이런 자율연수 이런 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진표 혹시 토너먼트 대진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뭐 잘 되는 사이트가 뭐 있나요? 이런 영상 뭐 있나요? 이렇게 수업 참관도 혹시 공유 가능하신가요? 이런 게 지금 다 이렇게 톡방에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톡방이 또 많아요. 저는 인권부다 보니까 생활교육 톡방이에요. 여기는 오픈 채팅방이어가지고 지금 1258명. 그 다음에 요거는 1400, 이건 1500명이 맥시멈이어서 오픈 채팅방은.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어떤 그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 전국 단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구성되어 있죠. 옛날에는 무슨 오프라인으로만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소통의 방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저 3,000명이 제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반에는 제 주변 지인들, 연구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국 단위로 좀 아는 사람들 한 300명 정도 돼서 300명 톡방을 만들었었는데, 한번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모아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3,000명이 됐는데, 카카오톡에다 물어봤더니 3,000명 이상 그 인원을 더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은, 톡방이 하나 운영이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또 소규모 톡방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공예예요. 한 번 울리면 3,000명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한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뭐,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회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걸 가지고 저작권의 문제가 된다거나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초상권의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 디지털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았던 시대와 굉장히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톡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순전히 정화작용이 돼서 이제 요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런 건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던 정리가 이미 됐습니다. 지금 톡방 운영한 지는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년 벌써 7년 차가 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체육 선생님 톡방만 총 다 합치게 되면은 한 7천여 명 정도 돼요. 전국에 있는 7천여 명들은 이 정도 그런 어떤 그 수업 내용과 수업 정보들을 지금 갖고서는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지금 저랑 또 한 분이 온라인 교과서 선도 학교를 먼저 운영을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그 컨텐츠도 개발을 한번 하게 되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게 이 원격 수업 상황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차피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원격 수업 상황 하면서 영상 다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영상? 영상 한번 제작해 보셨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줬을 때 뭐 유튜브를 보여줬나요? 유튜브의 어떤 채널이라든가? 직접 찍어서 보여준 적은 없어요? 없으세요? 이게 아이들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제 사례가 아니라 자, 다른 사람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됐을 때와 제가 한 거를 보여준 거랑은 천지 차이이죠. 아이들한테도 시범도 자, 농구, 자, 레이업이야. 자, 조단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랑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랑 자, 이것도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우 선생님은 우선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우선 들으면서 채팅방으로 통해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치가 된다면 그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저도 그게 큰 고민이었었어요. 초반에 저도 EBS 온라인이랑 줌을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10분, 15분 정도는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하게끔. 근데 초반에는 이게 어떤 관련된 영상을 찾는데 유튜브인데 다 광고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좀 너무 많은 거예요.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게 체육교사가 어떻게 그걸 다 만들어요? 그럼 영상 편집도 배워야 되지. 그것도 찍어야 되지. 또 내가 시범을 못 보여주는 것도 좀 있지. 너무 막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 수업할 때 보여주는 그 정도만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찍어서 그 찍은 것을 초반에는 뭐 편집 없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뭐 휴대폰으로 다 이제 쉽게 편집하게 되는 그런 리터러시를 좀 많이 갖게 됐죠. 네. 엄승민 선생님은 조금 늦으셨는데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덕원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엄승민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네네. 지금 온라인 선도 학교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디지털 지금 어떤 플랫폼, 어떤 기기를 어떤 걸 사용하세요? 기기는? 근데 제가 거의 잘 못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걸 하는지도 작년에 잠깐 연수를 받고 잠깐 했었는데 네. 또 그 방학 지나고 몇 달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저는 잘 모르는 상태라고. 그러면요, 제가 완전 다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김현우 선생님도 혹시 처음이신 건가요? 채팅으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완전 무에서 유를 막 창조하려고 하면은 버거워서 못 하거든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런 그 수업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가 주가 아니라 내 수업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좀 활용되는 부분. 수업 시간에 활동지 하나만 줘도 수업이 아주 활발해지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 활동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활동지를 일일이 출력하는 게 아니라 조별로 개인당 하나씩 다 가질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조가 5조다. 그러면 태블릿 PC 5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보고 나서 이 활동지만 보더라도 그냥 저는 되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 체크가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사실 또 좋은 거고, 체육 시간에 이 활동지가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쓰게끔 하는 거죠. 아니면 안 써도 되지만, 모둠에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인데 셔틀콕을 혼자서 몇 개를 쳤느냐, 그거를 활동지에다 넣는 거죠. 제가 그 활동지 사례를 조금 이따가 좀 안내를 또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오늘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조금 그 방향으로 좀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원격 수업이나 이 컨텐츠를 활용한 것이 그래도 자기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더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 하려는 학생들이 안 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군요. 저는 뭐 크롬이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갤럭시든 아이패드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는 아이패드를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관련된 영상을 편집하기가 사실 아이패드가 너무 간단하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휴대폰은 지금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은 기종에 상관없이 블로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체육 시간에 너무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편집을 그러면 한 번도 혹시 안 해보신 거예요? 영상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모두 다 영상 편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요, 영상 편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편집할 거 없이 동영상 자체를 찍는 거예요. 내가 레이업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농구 시범 영상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체육선수들한테 제가 요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후배들한테 지금 많이 찍어놔라. 영상 많이 찍어놔라. 내년이면 늙는다. 지금이 가장 잘할 때다. 왜냐면 내일이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1년 후면 더 잘할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이 제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많이 찍어놔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또 50대가 되는데, 지금 더 많이 찍어 놓고, 지금 연습해 놓은 거 많이 찍어 놓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했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찍어 놓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록인 것 같아요. 나의 기록을 아이들한테 수업 내용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뭐 농구 영상이면 다 선수들 거 보여주잖아요. 선수들 거 보여줘가지고 아이들은 좋아하죠.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덩크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흥민이 막 해트트릭 하는 모습을 봤어요. 멋있긴 한데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혹시 친구들의 영상 이런 것도 되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앞서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을 것,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많이 찍어 놓을 것. 이거를 학생 것도 아이들한테 동의를 받아야겠죠. 근데 개인으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어디다가 올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초상권 동의서도 받아야 돼요. 그 중학교일 경우에는 또 부모의 초상권 동의서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으로요, 제가 배드민턴을 배드가 아닌 배려민턴으로 만든 수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하여 배려민턴 수업을 영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짧게, 자, 너희들이 그러면 이 인트로예요. 너희들 수업을 하기 위해 앞서서 그러면은 배려민턴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자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제일 좋은 모습은 선수들의 배드민턴 치는 장면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선배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보여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애초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절대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재생 목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한번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배려민턴 4분짜리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나오는 영상은 코로나 이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2명이서 할 수 있는 거, 3명이서 할 수 있는 거, 4명이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인원수가, 나중에는 학급 전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거를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여주는 게 낫죠. 그리고 이렇게 종합적인 영상을 한번 본다면은 아이들은 나는 저렇게 하는 거 약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업하는데 용이합니다.
준비, 고! 준비, 고! 고! 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면은, 선생님이 저 배려를 주제로 해서 배드민턴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영상을 보여주는 게 나아서, 앞으로는 뭐 영상 편집, 배우셔서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역량인 거고,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것도 역량인 거지만, 그런 걸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저는 또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편집을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를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또 보면은 내 수업을 내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외장하드를 한 1테라짜리를 한 2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영상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매번 찍어서 또 아이들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혹시 배드민턴 수업은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배드민턴 혹시 뜻을 엄승민 선생님이 좀 아실까요? 배드민턴 뜻? 잘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네. 김효준 선생님 혹시 배드민턴 뜻?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우진 선생님 혹시 아세요? 김현우 선생님 아실까요? 네. 이게 그래서 배드. 오늘 진짜 좋은 기회예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절대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저 처음 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뭐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사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배드민턴 이게 뭐냐고. 그래서 배드민턴이지 뭐 배드민턴이 뭐냐. 무슨 턴으로 끝나는 동네 지명이에요. 동네 지명. 무슨 턴으로 끝나는 동네 지명들 많지 않아요? 뭐가 있죠? 뭐 워싱턴이라든가 보스턴 이렇게 무슨 턴으로 끝나는 동네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토트넘이라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 동네 이름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하던, 그래서 원래 영국의 장교가 인도에 갔었을 때 인도의 어떤 전통놀이 푸나라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거 재밌네 하고 식민지 끝나고 나서 어떤 영국 장교들이 살았던 동네 지명이 바로 배드민턴이죠. 이 배드민턴에서 또 해줄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셔틀콕, 이거 혹시 엄승민 선생님 셔틀콕 뜻이 뭘까요? 이거 설명해 주실까요? 셔틀콕? 네. 혹시 아시는 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르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해요. 네. 셔틀이 뭐죠? 셔틀? 왕복이죠, 왕복. 그죠? 그래서 셔틀 버스는 왕복 버스고, 그리고 셔틀러는 왕복 달리기인 거고, 그러면 빵 셔틀은 뭐예요? 빵 가지고 와라. 이거고. 셔틀콕은 뭐예요? 콕이 왕복하는 거. 그럼 콕이 뭐예요? 콕이 닭이란 뜻이에요. 닭. 치킨.
우리 꼬꼬대액 하는 것처럼 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식 발음으로. 근데 이 콕이 처음에 왜 닭이겠어요? 그 깃털을 닭털로 사용했겠죠. 닭털을 사용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약하다 보니까 괜찮은 털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거위털이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셔틀콕에 콕이 몇 개가 꽂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이렇게 제가 다 얘기해요. 16개가 있어요. 16개가 있어요. 16개가 꽂혀 있는데 거위털의 곁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그 심이 굵은 거위털의 곁털에 3개씩 나오는 건데, 그러면 셔틀콕에 16개가 꼽히려면 거위가 몇 마리 이상 돼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셔틀콕 하나에 되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경기 한번 하는데 한 통 쓸걸요? 연습할 때도 한 통 써요. 아이들 근데 이거 콕도 그냥 막 그 라켓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아껴서 쓰고 있는 이 아까운 셔틀콕을. 아이들 중에 너희들 혹시 꿈이 나중에 갑부가 되는 사람, 꿈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선생님이 지금서부터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셔틀콕 개발해봐라. 그럼 대박 난다. 그것만 개발해보세요. 아직까지 이 셔틀콕만큼 이 자연을 이기는 그런 재질 아직 못 구해봤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체육 수업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배드민턴 백날 쳐봐요. 잘하는 배드민턴을 내가 어떤 게 잘 가르치는 거, 저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체육 수업 하면서, 이게 정답 아닙니다. 그냥 저의 김정섭의 개똥 철학이에요. 제가 체육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내 수업을 받고 훌륭한 인간인가. 그럼 내가 농구 수업을 했는데, 농구를 잘하는 인간이 내가 나한테 배운 잘된 인간인가. 근데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데 농구를 잘해. 그럼 내가 잘 가르친 건가? 배드민턴을 가르쳤더니 지 혼자만 되게 기분 나쁜데, 혹시 배드민턴 레슨 혹시 받아보셨나요? 처음 혹시 기억나세요? 되게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요. 혹시 C조일 때 기억나세요? 갑자기 B조 잠깐 연습 경기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줘요. A조? 웃죠. 너는 저쪽에 가서 하라고. 약간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되게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 그럼 내 수업이 어떤 게 잘하는 수업일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신규 때는 트레이닝에 완전 미쳐 있었어요. 체육 수업을 통해서 체력이 단련돼야지. 체력이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는 체력 수업을 엄청나게 했었었는데, 그 당시 받았던 제자애들은 저를 다 싫어요. 맨날 계속 벌만 받았으니까. 자기는 체력을 높이고 싶지 않대요. 너 나중에, 너 선생님한테 고마워야 될 거야. 너 체력 좋아지면은, 다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혹시,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김효준 선생님, 올해 좀 어떤 종목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박스랑 킹덤볼 하고 있습니다. 킹덤볼? 네. 전우지 선생님은요? 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네. 저희 팝스랑 농구랑 얼티밋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엄승민 선생님은요? 김현우 선생님은 채팅방에 써주세요. 현재 저희는 허들이랑 육상 1학기 때는 육상만 50m 달리기랑 허들 2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가장 큰 고민을 한 건 뭐냐면요. 제 수업을 열심히 받은 아이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1년 동안 처자고 있는 거예요. 처자고 있다가 갑자기 자 수행평가야 하고, 걔가 1년 동안 처자고 있다가 갑자기 수행평가를 받는데 걔가 A를 받아버려요. 걔는 내 수업을 안 받아도 걔는 A야. 이런 수업과 이런 평가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최악의 저만의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었었어요. 이건 내가 아니더라도 내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만약에 평가를 하셔도 되는 그런 평가.
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제자리 벌리뛰기. 이거 제가 안 가르쳐도 돼요. 만약에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타고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3 애들 중에 280 뛰는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그냥 300 뛰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안 가르쳐도 되는. 그래서 제가 내 수업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한 아이가 높은 점수를 받게끔 하는 수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내 수업을 받고 아이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를 좀 목표로 하자.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하지만 내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배드민턴 뜻을 제가 찾아봤던 거예요, 사실은. 배드민턴, 혹시 배드? 나쁘게 주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 배드민턴 동네 지명이고 약간 유래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사실 배드민턴이 꼭 거기에 그게 정답은 아니고 또 몇 개 유래가 있더라고요. 제 수업을 그래서 다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바꿨던 수업이 바로 축구 수업이에요. 축구 수업을 인성축구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잘하는 애가 걔가 다 주도를 하거든요. 우리 팀에 손흥민만 있으면은 그런 게임이 끝나요. 걔가 다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걔랑 같이 팀을 먹게 되면 내가 이겨버리게 돼요. 이런 것을 내가 이거를 체육 시간에 나는 이건 아니다. 나는 그때 생각을 해서 애초에 경기 규칙을 정해놨죠. 개인 기록도 한번 만들어보고 팀 평가를 하게 되는데 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어부지리로 얘는 뭐냐, 그리고 되게 잘하는 애는 이 팀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래서 개인 평가와 그 다음에 팀 평가 이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모든 평가 안 하는 학교도 있죠. 그냥 다 개인 기록으로만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 해서. 그럼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아이들은 모든 체육은 다 개인 기록이에요. 개인 기록. 네. 안목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한테 혹시 3년 동안 중학교 3년 내내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만 배웠던 그렇게만 평가가 됐던. 그래서 나도 평가 방법을 좀 다양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고민했던 것들은, 그래서 약간 룰도 좀 바꿨죠. 인성축구라는 것을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공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마음을 체육 제목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옵니다. 소리가 너무 크죠? 이 영상만 보고 잠깐 얘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학교 수업 외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등 주로 실내 활동을 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일주일에 체육 시간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이요. 3번 들었어요.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일주일에 3번 체육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찾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체육 시간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게 될까요? 아이들한테 좀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딱 그 맞는 나이 또래에 맞는 놀이터가 구성이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수업에서 그런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배울 종목은 축구. 그런데 좀 색다른 축구랍니다. 공에 집중해 열심히 뛰는 아이들. 여느 축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게임의 룰은 새롭습니다. 자, 차려. 자, 상원이 악수. 조용히요. 세민이요. 오늘 이렇게 뽑힐 줄 알았어? 아니요. 깍두기 될 줄 알았어? 네. 왜? 제가 못해서. 잘해보자. 아, 진짜 개골 안 들어간다. 자, 욕설은 퇴장입니다. 축구 하면서 욕도 막 줄여야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많이 안 친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막 껴안으면서 스킨십 하면서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제가 이제 골을 넣어도 애들이 그냥 잘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게 세리머니를 하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많이 좋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즐겁게, 친구들과 더 가깝게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체육 수업을 받고 선생님 저는 체육이 좋아졌어요. 운동이 좋아졌어요.를 처음에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인성축구를 보셨는데요. 경기 규칙이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 규칙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선 골키퍼가 없고, 그 다음에 골 넣었을 때는 꼭 반드시 모여가지고 경기 시작 전, 재기가 되기 전까지 모여서 세리머니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상대팀을 향해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어떤 득점이를 뽑아요. 득점이를 뽑으면 걔는 무조건 플러스 2점이에요. 그럼 어떤 애를 득점이로 뽑을까요? 잘하는 애? 아니면 못하는 애? 한번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어떤 애를 뽑겠어요? 당연히 못하는 애를 뽑겠죠. 걔 못하는 애는 기분 좋을까요? 걔는 기분 안 좋아요. 걔는 뭘 해도 안 좋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대단위를 뽑아요. 대단위를 한 명 뽑은데 걔는 1득점 이후에는 어시스트만 가능해요. 그러면 걔는 기분 좋을까요? 걔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해요. 야, 나 진짜 대단이야. 짜증나. 나 1점밖에 못 넣어. 근데 심적 부담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걔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 팀에 가장 잘하는 애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애를 득점이로 뽑아야, 대단위로 뽑아야 걔는 1점 이후에는 득점을 못하고 어시스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걔가 만약에 1점을 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왜 노력을 하겠어요? 대단위로 뽑혔는데 1점도 못 넣어봐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 다음에 1점을 딱 넣어야 이제 안심을 합니다. 걔 스스로는.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런 룰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팀이 잘하게끔 하고 싶진 않았고, 그 다음에 모듬도 여러 개 모듬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번 경기에서는 여기에서 경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다른 모듬에서 다시 모듬이 재편성돼서 또 경기를 치르게 되고, 그게 누가 기록된 점수가 자기의 개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위로 뽑혔다. 이건 동료평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동료평가잖아요. 걔는 대단위로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걔는 개인 점수의 가산점을 또 주죠. 매 B를 받았을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걸 평가기에 다 넣어놨어요. 그럼 걔한테는 동료평가로서 인정받아서 걔는 높은 점수를 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개인 기록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축구에서 가장 기본은 트래핑이 돼야 되고, 드리블이 돼야 되고, 패스가 돼야 되고, 슈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은 것을 스킬 챌린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네 가지를 해보고 돌아오는 거,
그래도 이거를 기록으로 측정하게 돼서 개인 기록에 의해서 1등서부터 꼴등이 쫙 나눠야겠죠. 그럼 이거를 리을자로 애들을 줄을 세워요. 이렇게 리을자로. 그리고 A팀, B팀, C팀, D팀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팀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열에 있는 애들은 제일 잘하는 애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애고 그 다음 애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열에서도 1경기와 2경기가 다 달라져요. 1경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서 또 여기 있는 애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위치가 또 바뀌어요. 여기 있는 애들도 가위바위보를 해요. 위치를 바꿔요. 혹은 얘네들이 그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제일 잘하는 베스트 4명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애들은 그 나머지 거잖아요. 근데 이 베스트 4명이 조장일 수도 있고 나머지 애들이 가위바위보를 또 하는 상황에서 조장을 바꾸기도 해요. 여러 가지 팀 편성 방법을 통해서 경기를 또 진행하죠. 제가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만 얘기해서는 사실 이게 오늘 정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혹시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선생님이 신청하신 선생님 계세요? 그냥 학교에서 하길래 학교에서 아니 갑자기 학교 왔는데 온라인 교과서 활용하래. 아니 뭐야 그럼 채용 어떻게 하라고? 연수 들으래.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런 주도성이 떨어지죠. 당일 주도성이 떨어지죠. 이거 제가 캐리스에다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 자체를 만들지 말고 교과에서 그걸 선택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교과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교과가 있는가 반면에 나는 여기서 하기 싫다 하게 되면은 괜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 이 시간에 지금 저랑 지금 이렇게 이거 도망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수업 얘기 들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참에 어차피 주어져 있는 시간, 연수 시간을 이수받는 그걸 떠나서요. 오늘 진짜 제가 다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그런 수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조금 내가 그래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아니면 좀 더 저 자극을 좀 받아야 되겠다. 다 열심히 하시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좋은 방법, 또 효율적인 방법, 또 효과적인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보려고 또 그 와중에 이렇게 아이패드라든가 뭐 크롬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아주 보조적으로 너무 좋죠. 아이패드가 있으면 뭐예요? 아이패드의 가장 좋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엄승민 선생님 아이패드 좀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아이패드는 안 써보고 학교에서 크롬북 사용해요. 크롬북을요? 네. 가장 좋은 건요 뭐냐면 그런 이 태블릿 PC가요 영상 편집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영상 편집도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그런 것도 그런 장면으로 만약에 어떤 수업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 대상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의미가 다른 거죠. 요즘 체육대회도 다 학생의 애들이 좀 만들지 않아요? 체육대회도 학생의 애들이 어떤 경기 규칙이나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내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체육 선생님이 안내하는 거랑 또 아이들이 그걸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거를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을 또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크롬북이나 뭐 태블릿 여러 가지 태블릿 PC들을 그게 종류가 어떻게 됐든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체육 시간에는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서 아까 그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을 그거를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혼자. 그래서 혼자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그 동작을 다 나오게끔.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 보니까 우선은 다양한 스트로크가 있지만 제자리에서 하는 스텝, 원 스텝, 그 다음에 투 스텝, 그리고 백 스텝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 약간 건강체조라고 해가지고 한쪽만 쓰는 편향된 운동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쓰게끔 해서 만약에 집에 라켓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있는 그 볼펜으로도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건강체조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제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걸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이거를 저한테 그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배드민턴, 건강, 체조 이름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걸 보도록 할게요. 아, 광고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김정섭입니다. 체육교사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단무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단무지란 앞글자를 띄어서 하는 별명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무지의 단은 단호함입니다. 무는 무궁무진한, 지는 지혜로운. 가끔씩 다양한 선생님들이 저에게 전공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전공이 체육교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아닌 타교과 선생님들이 어떤 운동을 주로 전공했는지 저에게 전공을 물어보는데요. 오히려 저는 재미삼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영어 선생님, 혹시 말하기가 전공이세요? 수학 선생님, 집합이 전공이신가요? 음악 선생님, 듣기가 전공이신가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목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로 가르칩니다. 운동 전공자가 아니면 운동을 제대로 못 가르칠까요?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배드민턴에서 배드, 나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배려민턴. 배드민턴을 가르칠 때 단순히 운동의 기능과 전술 전략, 즉 시합을 위해서 만약에 가르친다면 수천만 가지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소금, 후추가 주 재료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다양한 수업 재료들이 있습니다. 음악, 시, 광고, 점, 선, 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저에게는 주 수업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천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인 음악을 활용해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배드민턴 건강체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 Music. 배드민턴 건강체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켓이 2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배드민턴을 칠 때는 한쪽만 쓰기 때문에 자, 몸의 균형과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죠. 이렇게 양손으로 통해서 건강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A 카운트 하나에 도전과제를 넣어서요. 이렇게 그 수업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영상화 시킨다고 한다면 내가 내 수업에 맞게끔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왔던 오늘 그 이야기가 앞에 인트로에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저만 혹시 느꼈었나요? 가끔씩 타교과 선생님들이 전공 물어보지 않나요? 엄승민 선생님 전공이 뭐세요? 전공 체육교육입니다. 네,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체육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저 전공이 없다고. 이런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게 꼭 운동을 하나 뭐 이렇게 해야 그게 전공인가. 그러면 일반 체육교육과 나와가지고 임용 본 사람 중에 운동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전공이 없는 건가. 그리고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스포츠를 가르칠 것이냐? 당연히 스포츠를 가르쳐야죠. 근데 스포츠만이 아니라 스포츠로 가르치겠다라는 게 저의 개똥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으로 내가 가르치는 거죠. 그 안에 그런 역사가 왜 생겨났으며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은 왜 있으며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가르쳐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음악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두 명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나쁘게 줘서 상대방이 못 받게 해주는 진짜 실제 배드민턴 형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뭐 둘이 좋게 한번 해보자. 근데 배려도 능력이다. 너의 능력을 높여야만 다른 사람도 배려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한번 해보고 그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 둘이서 한번 해보고 점점 인원수를 늘려가는 것이죠. 그럼 농구도 혼자 할 수 있나요? 축구도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생각만 바뀐다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제가 일부러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음악에 맞춰서 이 배드민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격 수업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원격 수업 상황에서 했던 장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행히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네. 배드민턴 연습이 나와 있네요. 배드민턴 연습. 네. 연습 장면을 제가 그냥 줌으로 이거 원격 수업 상황에서 시작. 자, 동작을 제일 크게 한다.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저기 하품하는 학생이 있었네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A자.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둘, 셋, 넷. 자, 원 스텝. 하나, 둘, 셋, 넷. 자, 크로스로, 지금 이 수업 장면들을 보면은 나중에 과제물 제출도 되게 쉬워요. 과제물 제출을 제 앞에서 수행평가를 보는 게 아니죠. 영상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하라. 근데 이메일을 제가 10개 반 들어가면 10개 반 다 클릭을 해봐야 돼요.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뭐 구글로 이렇게 한 번에 취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얼마큼 또 그거 귀찮다 하면 못하는 거죠 뭐. 근데 오히려 영상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못하는 애들이 연습을 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번 촬영한 것 중에 자기가 가장 잘한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내 앞에서 무슨 대회 형식처럼 내 앞에서 수행평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가끔씩은 그런 어떤 영상물로, 근데 원테이크예요. 원테이크가 뭐냐면 편집되지 않은 그냥 한 번에 촬영된 영상. 근데 음악을 그럼 선정할 때 되게 큰 고민이었었어요. 뭐 일반적인 대중음악을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이게 음악을 또 분석하다 보면은 음악에 BPM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BPM을 좀 아세요? BPM?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비트 퍼 미닛. 그래서 박자죠. 1분당 박자 수가, 저것도 제가 다 분석했어요. 1분당 박자 수가 120이면 되게 빨라요. 그건 일반적인 댄스곡이에요. 근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동 기능 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느린 115 정도면 딱 하기가 알맞고, 96 정도를 딱 맞춰다 보니까 딱 타바타 같은 거 하기 딱 좋은, 체력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BPM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수업 연구라고 생각하고서는 음악을 작곡하는 거를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악에 나왔던 앞에 부분의 인트로에 JS 뮤직이라는 것이 바로 제 이름에서 따온 부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카운트를 정했어요. 음악도 일정하죠. 음악이 그 비트와 박자가 일정하고,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음악을 구성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A 카운트가 4개인 것을 한 세트로 묶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4A 카운트라고 제가 딱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이 4A 카운트가 한 세트가 구성된 것을 총 5개를 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자리에서 했었죠. 배드민턴 제자리에서. 그 다음에 원스텝 있었죠. 투스텝 있었죠. 그리고 백스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융합 동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5개를 연결시키는 거. 그러면 이건 나중에 준비 운동으로도 해도 되고, 이거 자체를 수행평가로 하셔도 되고, 이거를 컨텐츠로, 자기가 디지털 교과서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 체육관에서 혹은 운동장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삭제하고 가장 잘한 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최소한 5번 정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촬영한 거 자기가 또 볼 거예요. 자기가 한 모습을 자기가 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했었나? 내가 이렇게 못했었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드민턴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농구를 만들었어요. 자, 농구하는 장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배구도 만들었고, 축구도 있는데 축구 볼까요? 네. 축구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준비.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트래핑. 인사이드.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헤딩.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고. 차렷. 인사이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프론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인사이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인스텝. 이것을 이제 연결할 거예요. 연결하는 장면이. 놓고, 옆으로. 음악에 맞춰서. 옆에 맞고, 뒤에 인사이드. 제자리. 안쪽. 제자리. 바깥쪽. 제자리. 안쪽. 제자리 뛰기. 바깥쪽. 마지막에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 아이들이 그 명칭도 이제 제대로 알게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아까 뭐 배드민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혹시 태권도 3단 이상 있으세요? 태권도 3단? 김효준 선생님 그 태권도 3단 이상이신 태권도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몰라. 여태까지 뜻도 모르고 한 거예요. 바로 발을 뜻하는 거고, 주먹, 손을 뜻하는 거고, 길도. 태권도라는 거는 이 손과 발을 사용해서 올바른 길을 가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태극 일장 준비 뭐였죠? 태극 일장 시작하면 뭐예요? 맡기죠. 2장 뭐예요? 맡기죠. 고려 뭐예요? 시작? 맡기죠. 이게 태권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성향이랑 너무 잘 맞는 거죠. 공격형 무예가 아니에요. 방어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태권도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서 내가 그걸 받아치는 능력이 높아야 유리한 경기가 바로 태권도죠.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시합 보면은 먼저 공격하기보다 맨날 이렇게 공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면 받아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성향 자체가 먼저 공격하지 않죠. 이런 방어적인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태권도 조그만 아이들이 이상하게 학교에서 깝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꼭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태권도, 태권도 너 뜻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태권도 하는 것이 아니다. 막 발차기 해가지고 애들 막 다치게 만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좀 안내가 됩니다. 조금 오늘 또 깊이 있는 얘기 해볼까요? 저는 예전에 운동부 감독을 맡게 됐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레슬링 감독을 하게 됐어요. 여기 혹시 운동부 감독 선생님 계세요? 한 번쯤 해봤다. 네. 혹시 전우진 선생님 뭐 하셨었어요? 어떤? 역도 하고요. 필드 하키 해봤습니다. 네. 힘든 거 하셨네요. 선수 선발도 힘들었을 것이고,
필드하키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네. 참 진짜 힘든 것만 또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레슬링 감독을 딱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레슬링부 애가 저 대회 출전하는데 갑자기 그 1학년 애가 나보고 감독님이라고 하잖아요. 감독님 레슬링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지금 시합 가는데 지금 누가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해? 너 시합이나 똑바로 생각해 라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시합 끝나고 나서 얼마나 찝찝했는지. 혹시 레슬링 세계 최초 레슬링 선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플라톤. 네. 정답이죠.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 플라톤의 혹시 본명을 아시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힘들죠. 역사 선생님들 모르실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게 그리스어로 어깨가 넓은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몸이 좋았을 것이고, 예전에 그 그리스의 그 올림피아의 판크라티온이라고 해서 레슬링의 2회 우승자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라는 본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클래스가 뭐예요? 수업이죠. 이렇게 대학을 만들고 공부하는 거 만들었던.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분 덕에 너희도 이렇게 수업 받는 거야. 그분 덕에 이렇게 학원도 다니는 거고, 그분 덕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도 얘기했던 분들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최대한 극한으로 모아놓고서도 그 안에서 내가 나를 깨닫게 되는 거고, 나의 역량은 어디까지인지, 나의 가능성은 어디인지를 다 했던 사람들이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 세 명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다 몸이 좋아요.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다 근육질이죠. 특히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딱 어디 침대에서 딱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 전완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근육의 데피니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있게 가게 된다면, 좀 우리가 종목을 배우더라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무슨 PPT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좀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더 깊이 있게 가능합니다. 혹시 농구 수업 다 해보셨나요? 농구 수업? 네. 농구 혹시 누가 만들었죠? 누가? 요건가요? 네. 네이스미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배구는 누가 만들었죠? 배구? 모건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모건이랑 네이스미스랑 아는 사이예요. 네이스미스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 같은. 네, 그건 그냥 찍은 것이고 정답은 캐나다예요. 캐나다 사람인데 체육 지도자죠. 근데 캐나다에서도 너무 추운 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하 막 40도까지 막 나가는데 침 뱉으면 그게 얼음으로 나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영상 있죠?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물에다가 쫙 올리게 되면 갑자기 눈으로 변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 그 정도의 추위에서 어떻게 스포츠 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하겠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하필이면 또 추운 지방이네. 머리가 너무 깨져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해서 누구랑 그걸 고민했어요? 자기 와이프랑 고민을 했죠.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구글에다가 네이스미스를 검색하면은 이미지가 막 나와요. 여기 이 장면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세요. 저 와이프랑 그 당시 공은 축구공밖에 없었겠죠. 그 축구공으로 했죠. 축구공으로. 네. 사진이 버퍼링이 좀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 사진. 보이세요? 이 네이스미스가 이 과일 바구니의 과일의 종류는 혹시 아세요? 복숭아 바구니, 복숭아. 제가 왜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자꾸 제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냐면 체육 수업 덕후예요. 그래서
진짜 체육 수업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 한번 알아보려고 진짜 그 쓸데없이 돈 안 되는 수업 연구 많이 하거든요. 다 알아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그런 전통놀이가 있대요. 우리나라 그 비석치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던져서 이렇게 돌멩이를 맞히는 그런 경기를 조금 응용해가지고, 아, 바구니 저기다 넣자 해가지고 농구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바구니를 그 천장에다 달아놓고 공이 한번 들어가면은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공을 다시 꺼내야 됐어요. 그 정도 머리는 안 됐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 농구를 했다가, 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물을 달게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 그 축구공으로 처음에 했었다가 그 축구공을 조금 개선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농구공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걸 미국에서 같이 좀 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건이에요, 모건. 모건한테 우리 이거 농구 좀 같이 좀 한번 하자.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모건이 담당하던 그 대상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어르신들이었어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 근데 농구를 하기에 너무 과격해. 그래서, 아, 고민을 했어요. 아, 농구는 못하고 이거 조금 변형시켜서, 아, 패스 게임 정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받고 이 공을 또 피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공을 피하게끔 경기를 만든 거예요. 이 경기의 이름이 신기하죠. 이 피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모건이에요. 아, 근데 이 모건이 원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그 종류가 있어요. 네이스미스는 농구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고, 이 모건은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렇게 약간 손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막 변형을 한 거죠. 농구처럼.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엔 멘토넷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테니스화 시킨 그런 농구를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아, 이게 나중에는 그게 발리볼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네이스미스도 그렇고 모건도 그렇고 자기 이름으로 이거를 사실 만들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농구가 원래 바스켓볼이 아니라 네이스미스 였을 뻔했는데, 배구도 원래 모건일 뻔했는데, 아, 자기는 그런 자존감은 아니었었나 봐요. 저는 다 제 이름 걸고 하거든요. 아, 음악도 JS 뮤직처럼. 그런데 그분들은 겸손해서, 아, 이거 그냥 복숭아 바구니로 했으니까 이거 바스켓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바스켓이 된 거고, 바스켓볼이 된 거고, 아, 이거 그냥 공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발리볼로 합시다 해서 배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두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올림픽 종목 2개나 만들어졌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피구도 그 모건이 만들었고, 얼마나 이 대단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피구를 진짜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아이들이 학교 오자마자 가서 피구를 하자고 해요. 아, 근데 피구를 안 시키는 방법도 있고 피구를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피구를 안 시키게 하는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 피구 하자. 너희들 진짜 피구 잘할 수 있지? 자, 피구 경기는 알고 있니? 자, 피구 경기가 바로 뭔데? 라인을 딱 거놓고 같은 편을 반으로 딱 갈라. 그리고 바로 반에 가다 놓고, 자, 맞춰서 죽이는 경기. 바로 이게 피구야. 그래, 하자. 자, 재밌지? 같은 편 맞춰 죽이는 게 재밌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피구를 제대로 알려줘야죠. 피구의 묘미가 뭔데요? 잘 받아낼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잘 피할 수 있는 능력인 거잖아요. 실제 이게 잘 돼야 모든 구기 운동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피구를 배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아웃이지 절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잘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너 혹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8층 높이에 떨어지는 아이가 떨어지는 거를 지나간 행인이 잡았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능력이 생긴다.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공의 속도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한 60에서 80 정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동네에서 오는 자동차는 한 60 이상은 못 달려요. 동네에서 오는 거. 한 30에서 50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저는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목당 해야 되는 이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설명을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농구를 해야 되는 이유, 축구를 해야 되는 이유,
피구를 해야 되는 이유, 이 종목별로 저는 다 정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조금 그 디지털 교과서를 좀 활용한 측면에서 조금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 보면서 처음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수업에서 좀 보완해야 될, 온라인 수업에서 보완해야 될 점도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학습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고 실기 참여의 동기부여이 필요해요. 내 바로 앞에 있으면 억지로도 시킬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떨어진 상황에서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구축이 돼야 되고, 이 디지털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그 기기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거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면 단점 두 가지를 작성해 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을. 우선은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저는 얘기예요. 집에서도 신체 활동이 주로 이룰 수 있는 걸로 좀 떨어진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수업을 좀 진행하자. 방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활동이든 좀 재미가 있게끔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층간 소음에도 문제가 없게끔 한번 만들어보자. 아까 공 혹시 보셨어요? 공? 아까 무슨 공인지 혹시? 탱탱볼이죠, 탱탱볼.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입니다, 1,000원. 그거 학교 예산으로 해서 그냥 다 수업 꾸러미로 그냥 뿌렸어요. 아까 배드민턴도 있었는데 다 라켓이 다 있었죠. 그거 다 학교에서 다 제공했어요. 그럼 그 라켓을 다 샀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라켓을 구입했어요. 한 쌍에 5,000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이름 다 체크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빌려간 사람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근데 안 빌려가겠대요. 자기가 잃어버릴까봐. 왜냐면 개인 변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집에 다 있대요. 웬만한 애들 다 집에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고, 혼자 해도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좀 인성이 조금 리스펙되는 그런 철학을 담을 것, 긴 설명 영상보다는 좀 짧고 간결한 영상을 좀 활용할 것, 공간은 다르지만 동시간에 같이 호흡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하면 의미가 있고 그게 무엇이든 도전하게 만드는 약간 도전 정신을 높이게끔 하는 과제를 좀 설정할 것, 이런 10가지를 원칙을 정해놓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좀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교과서의 활동이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약간 이걸 그냥 체육관에서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원격 수업 상황일 때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만나지 않을 뿐 약간 같이 있음을 좀 확인시켜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체육에 대한 본질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게끔. 왜냐면 가끔씩 어떤 선생님은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라고 했더니 그냥 이론 수업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론 수업으로만 그냥 퀴즈 풀게 하고, 그냥 거기 쓰게끔 하고. 그러니까 애들 작년에 어떤 그 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내 체육 수업에 앉아서 그냥 요걸 뭘 한 거예요. 앉아서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10가지 원칙, 그리고 또 정답이 아니죠.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게 100% 다 좋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대안이 해답이 될 수가 있다.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학생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주도성이 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가위바위보도 시키는 건 뭐냐면요, 팀에서 가위바위보를 시키면 내가 정해진 것보다는 아이가 그래도 한 번 더 가위바위보를 했죠. 그러면 이겼으면 내가 이긴 거고, 선생님이 시켰다기보다는 아이의 주도성이 조금 더 생긴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온라인 교과서를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만약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학교에서 하자고 하는 걸 내가 억지로 따라온 주도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도성을 좀 높이는 방법은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제를 줄 때도 저는 난이도 레벨 1과 2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너희들 뭐 먹을래? 물어보지 않아요. 너희들 짜장면과 짬뽕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생각을 하잖아요. 뭐 먹을래? 라고 하면은 저 안 먹을래요 라는 애들도 있고, 뭐 먹을까 고민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선택하기 쉬워지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주도성을 갖게 되고, 나 짬뽕 먹을래. 혹시 짬짜면은 안 될까요?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라고 확실하게 정하게끔 일부러 대안을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소개를 안 했죠.
이 원격 수업 상황이나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도 충분하게 이 아이들을 알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나를 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저를 소개하는 이거 그냥 퀴즈로 제가 그 디지털 교과서에다가 문제를 써놨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1번 포장마차 CEO 출신이다.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다. 홈쇼핑 모델 출신이다. 뮤지컬 배우 출신이다. 공군장교 출신이다. 무용가 출신이다. 정답이 살짝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죠? 네. 5번 어떻게 5번이라고 보신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아닐 것 같아서 네.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재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고민을 하게끔 한번 만드는 게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전부 다 살아온 어떤 그런 여태까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담들을 하나 농축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체육은 이런 거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도할 거고 같이 함께 할 거다. 라는 그 방향 제시도 되게 있기 때문에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수백자리다. 100번 수업해도 100번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아이들한테 나를 확실하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학생인지를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저는 공군장교 출신이 아니라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제 해당되는 거가 맞고요. 네, 여러분이 암기한 지식은 네이버 검색창에 모두 다 있다. 지금은 인성과 창의성이 이 정답이다.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거창한 어떤 자기소개와 아이들의 인터뷰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서로를 인터뷰하게끔 만들어요. 네. 온라인 교과서를 위해서 중요한 틀이 있어요. 저작권이 좀 프리한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다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저작권의 좀 그 감수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사진에서도 저작권이 프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영상도 마찬가지, 동영상 편집도 요즘에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게 있고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료 이미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픽사베이라든가 구글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하죠. 무료 음원도 있어요. 네, 음원을 잘못 사용했다가 나중에 또 낭패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온라인 교과서를 구축한 플랫폼, 요번에 이따라는 플랫폼을 주요 사용을 했습니다. 이따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수업 꾸러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주제별로 수업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생명을 거는 심폐소생술이다. 움직임 원리를 이해한 창작 댄스다. 치어리딩을 한번 해보자. 배구를 해보자. 축구를 해보자. 이렇게 주제별로 좀 수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 글이 있고, 또 영상이 있고, 그럼 제가 거기 관련된 글을 집어넣어도 되고,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영상을 넣어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느냐? 저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하기 나름이에요. 마음 열기, 알아보기, 실천하기, 정리하기. 나 쉽다. 그냥 번호대로 1, 2, 3, 4. 그럼 마음 열기는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 관련된 퀴즈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직접 알아보는 거는 체력 측정 방법은 무엇인지. 실천하기. 그러면 시범을 통해서 배워보는 거.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퀴즈하고. 마치 우리 원격 연수 같죠? 한번 쭉 볼까요? 학습 목표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동기유발 퀴즈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럼 건강이란 도대체 뭐냐? 텍스트와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고 여러 가지 수업 내용들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실천으로는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마지막 정리하기로는 한번 쭉 정리된 내용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게끔 하는 거고, 마지막 정리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초간단, 제가 23분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23분. 단동 10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단동 10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단군, 아이동, 10가지, 훈, 가르침. 우리나라의 전통 육아법이에요. 혹시 도리도리 아시죠? 도리도리.
도리도리를 저는 이 신규 때는 목 운동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도리가 무슨 뜻이냐?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도리죠, 도리. 잼잼 아시죠? 잼잼. 이게 잼잼이 아니라 지암지암이란 뜻이었어요. 가질지 어두울 암. 아이들한테 가질 줄도 알았으면 놀 줄도 알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가르쳤습니다. 짝짝꿍 짝짝꿍. 자, 박수도 혼자선 안 된다. 그래서 축복을 기르는 그런 움직임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업의 철학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브라브라. 이게 불이란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상시상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서마서마 이거 그냥 네이버 검색에다가 단동식품을 치면 돼요. 저는 예전에 농구 축구를 잘 가르치는 방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농구 축구를 통해서 슛을 통해서 목표를 가르치고 패스를 통해서 배려를 가르치고 포지션을 통해서 역할도 가르치고 드리블을 통해서 조정 능력을 가르치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좀 의미 있게 가르쳐 보고자 하다 보니까 수업 내용의 제목도 바뀌었어요. 배드민턴, 인성축구, 그리고 이렇게 수업 제목도 바뀌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한다고 했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다. 배구하면 너무 아파요. 농구, 구기운동 중에 가장 큰 공을 사용해서 가장 작은 골대에 넣는 게 바로 농구다.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3초, 5초, 8초, 24초 이런 시간 제한을 통해서 약속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춤은 왜 가르쳐야 되느냐, 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체육 시간에 움직이게 하는 거는 되게 원초적인 건데 스스로 움직이게끔 한다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지고 아이들이랑 그렇게 그게 소통이 된 상태에서는 어떤 수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교과서를 뭐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